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3일 오전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을 보니까 하단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국가해체 경제파탄 영토 포기 국군 무장해제 책임져라.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이네요. 오후 1시 전국민 총궐기대회 구국기도회, 전국민은 덕수궁 대한문 광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시오. 대한민국 수호 결의, 대한민국 이적 세력 체포 결의, 김정은 체포 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은 경제 파괴, 자유 파괴, 피로서 지킨 자유 목숨 걸고 수호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총괄본부 한국교회연합, 애국시민단체연합,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 괄호하고 문여적,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총연합 설립추진위원회 괄호하고 국군총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2 지식인 선언대회 1심 입장소 10월 26일 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준비대표는 강규형, 김문수, 김진태, 도태우, 노재성, 박승춘, 배병휴, 서옥식, 심재철, 윤창중, 최광, 허광일, 홍은경. 여기에 눈을 끄는 제목이 문재인 여적죄 고발 국민운동본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적죄란 말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하게. 여적죄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역죄라고 합니다. 대역죄. 대역죄라는 것은 명나라에서 만든 법률에 적혀 있는 말인데, 영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트리전은 반역인데 하이가 붙었으니까 대역죄가 되는 거죠. 더 큰, 가장 큰 반역이다. 그 뜻은 뭐냐면은 국가를 뒤엎는다든지 또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다든지 또는 왕이나 대통령을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여적죄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형법 제 93조에 여적죄, 여적죄는 더불어 여자니까 적과 더불어 죄를 저지른다 이런 뜻이겠죠. 적과 더불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중에서 사형 하나만 딱 규정한 것은 93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도 살인보다도 여적죄, 국가나 체제를 뒤엎는 행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 국가나 체제를 뒤엎는 것을 줄이면은 혁명입니다. 그게 혁명. 근데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촛불혁명이든지 군사혁명이든지 무슨 혁명이든지 그것은 헌정체제를 부정하고 헌정체제를 뒤엎자는 겁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르지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촛불혁명 하겠다고 한다면 또는 촛불혁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적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몇몇 우파단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을 했어요. 이것은 이 정권이 촛불혁명 하면서 또 적폐청산 하면서 또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김정은을
편드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관된 정책을 펴니까 그런 고발을 여적죄란 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초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책임입니다. 여적죄란 말이 나오도록 한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이번 이 광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률상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북한을 적국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아요. 일본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이렇게 되면 그건 여적죄가 딱 떨어지는데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를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북한이 국가가 돼야 되는데 북한은 국가로 보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안보 전문가들, 이 보안법 전문가들은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4조입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을 한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즉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자가 이렇게 되겠죠.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92 내지 97조의 규정된 형법입니다. 형법 92조 내지 97조니까 이렇게 93조가 들어갑니다. 93조 여적죄가 들어갑니다.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각 조가 정한 형에 처한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보안법 제4조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해서 여적죄를 범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럼 이 사형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형. 그런데 다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는 김정은이나 북한 노동당 정권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사람은 여적죄를 적용해가지고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적 논리가 성립된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괄호하고 여적죄 또는 여적죄 괄호하고 국가보안법 제4조 1항 뭐 이렇게 적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나 군대가 그런 혁명을 하는 경우는 있고 볼셰비키 같은 혁명 세력이 나라나 체제를 뒤엎지 그 나라의 헌법 질서 속에서 그 나라의 어떤 관습 속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나라의 체제를 그 나라의 헌정 질서를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 기억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니스에서 국가 원수를 도제라고 하는데 일종의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도제 한 사람이 중세 때 이 공화국을 왕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아직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발각이 돼 가지고 시민위원회에서 사형을 참수형입니다. 참수형을 결의해 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목을 잘랐어요. 그러면서 창 끝에 그 머리를 꽂아 가지고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한번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1762년에 있었습니다. 7년 전쟁 끝 무렵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표토르 3세가 반역을 했어요. 무슨 반역이냐면 그때 한참 7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7년 전쟁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다가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 편에 선 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러시아 편에 선 중요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 개척을 해놓은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디안 부족들을 막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인디안들도 갈라지고 해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대결,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같이 벌였어요. 그래서 이걸 세계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전쟁.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세계대전이 7년 전쟁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막판에 가면은 이 프러시아가 밀립니다. 프러시아가 코나로 몰립니다. 베를린이 한때 점령되기도 해요. 여기에 앞장선 군대가 러시아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이건 영국이 아니고 러시아의 엘리자베스 황제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의 여동생 아들인 표토르 황세자가 등극을 했어요. 그게 1761년입니다. 61년 말에 등극을 하는데 갑자기 이 표토르 3세 황제가 적과 동지를 바꿔버립니다. 즉 프리드리히 2세가 지휘하던 프러시아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받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프리드리히 2세도 아주 군사적 천재입니다만은 이제는 항복을 준비합니다. 뭐 독약을 가지고 다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표토르 3세는 어릴 때 이 독일권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놓으니까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김일성을 존경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표토르 3세가 프리드리히 2세를 존경하니까 프러시아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또 독일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갑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코나로 몰았던 프리드리히 2세의 프러시아 군대와 평화 협정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동맹군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적과 동지를 바꿔버려요. 그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프러시아에서 철수시킨 뒤에 러시아 군대를 프리드리히 지휘로 넘겨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게 만듭니다. 이 무렵 표토르 3세가 프리드리히 왕에게 2세입니다. 쓴 편지에서 나는 러시아 황제보다는 프러시아의 장군이 되는 게 더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러시아 황제보다 당신 부하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 사상에 넘어간 자들을 우리가 주사파라고 합니다만, 주사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고위직에 있더라도 속으로는
김정은 부하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범세계적인 전쟁인데 다 이겨놓은 7년 전쟁을 망치는 것이 바로 러시아고, 영국은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북아메리카에서 주도권을 잡죠. 루이지아나 주 근방만 빼고는 프랑스 세력을 몰아냅니다. 인도에서도 영국이 프랑스에 이깁니다. 이 7년 전쟁의 여파로서 프랑스가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졌습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표토르 3세의 이 반역은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이 프랑스의 몰락이 표토르 3세의 배신과 반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표토르는 러시아 정교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이 프러시아처럼 개신교를 키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러시아 민중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여론이 바뀝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장교들에게 군복을 바꾸게 합니다. 군복을 프러시아식으로 바꾸게 해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러던 차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표토르 3세의 부인입니다. 영어로는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러시아 말로는 에카트리나 대제죠. 대제. 표토르 1세와 에카트리나 두 사람 뒤에는 더 그레이트란 말이 붙습니다. 대제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근위대의 젊은 장교단과 손을 잡고 남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남편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덴마크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덴마크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페테스부르크를 떠났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캐서린 에카트리나가 자기를 따르는 근위대 장교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비화가 하나 있는데 이 에카트리나는 아주 남자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이 표토르 3세가 계속 바람을 피우니까 이 사람도 같이 황세자 시절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신과 애인 관계에 있던 근위대 장교가 주동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남편을 쫓아내고 며칠 뒤에는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에카테리나가 명령을 해서 죽였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 권력자가 조국에 반역하였다가 피살된 경우의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표토르 3세. 세 번째는 아옌데죠. 1973년 칠레의 아옌데가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정책, 공산주의 정책을 씁니다. 친소 정책을 써요. 친미에서 친소 정책으로, 친쿠바 정책으로 쓰고 경제 정책도 사회주의식으로 해가 국유화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150%나 오르고 정정이 불안해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군사 쿠데타가 시도가 있었어요. 그걸 진압을 했습니다. 그 진압을 한 사람이 피노쳇입니다. 피노쳇이 그 직후에 육해 공군 전군을 이끌고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옌데는 자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칠레는 공산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피노쳇에 대해서는 비판만 있는 게 아니고 피노쳇 옹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피노쳇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러나 국가는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니스의 도제 국가원수 표토르 3세 아옌데
모험주의, 체제와 국가를 또는 군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려는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경우가 이 세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그런데 그런 여적죄 이야기가 2018년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면 됩니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첫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불법 단체다. 반국가 단체다. 우리 영토를, 북반부 영토를 정부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 세 개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서 2,500만 북한 동포, 즉 대한민국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 목적에 충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